자, 한번 조금 아직 정확하게 감정이입은 안 되겠지만 수능이 끝났어. 수능이 망했네. 듣기도 싫지, 얘들아. 끔찍하지. 우리가 죽는다면 끔찍하지. 근데 누군가는 지금 죽고 있잖아, 그지? 몇 초에 한 번씩 죽고 있잖아. 우리가 재수한다면 끔찍하지, 그지? 그렇잖아, 어쨌거나. 근데 수능 전날에 무슨 생각한다 했어? 나한테 일주일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일주일 전에는 무슨 생각한 줄 알아? 3주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해요. 한 달 전에는 3달만 있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3달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갈 것 같은데. 6월달 되면 3월로 돌아갔으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나 이때 됐으면 무슨 생각 알아? 겨울방학 갔으면 선생님 제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 어떤 생각해? 다시 1학년 됐으면 벤자민 거꾸로 가는 시간이야. 거꾸로 가는 시간. 근데 확실한 건 너희가 놀고 있을 때 3월 달에 있던 고3들이 너희를 참 부러워했고 지금 미래의 너희들이 오늘도 되게 부러워할 거야. 내가 저때로 가면 내가 진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합니다. 되게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가는 건 없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완벽하게 간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너희 그거 들어봐. 야구 선수들 이거 못하죠. 잘. 야구 선수들 근육이 어디만 발달돼 있어? 요거만 발달되고 봤어요? 턱걸이 한 개도 못합니다. 특이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론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쪽 근육만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맞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다? 유형을 먼저 좀 파악해서 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아직 자기가 내용이 많이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따로 또 같이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맞게 적응돼 있는 사람이에요. 목동에. 이 학원에만 이제 좀 있으면 11년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은 15년 돼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적응돼 있냐면 학생보다 학생이지만 재수생들하고 싸워서 이길 템포로 나가고 있어요. 1, 2, 5단원 지금 제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생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 1단원 좀 이거부터 긁어줘야지 나는 나갈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말을 해야 내가 진단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거 템포 그래서 내가 뭐합니까? 1단원부터 숙제를 따로 냈잖아요. 근데요 이과니까 과학에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이 안 냈잖아 시간을. 그렇지 않아요? 너희 영어보다 더 안 했을걸? 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영어가 그렇게 마이너일 수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것도 안 했으면서 이제 갑자기 하려니까는 시간 좀 할애하세요. 일주일에 반은 지금은 써줘야죠. 수학은 요일 3개 까득까득 퍼센트 똑같고 논술에서는 오히려 변별력은 과학에서 나올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목동 애들은 논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생부 6개를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근데 얘기를 서로가 하면 또 풀어져. 그럼 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물론 나의 스케줄은 점점 꼬이겠지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뭐 혹시라도 자기한테 그런 고민이 있고 하면은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너희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이나 고1 때의 자기 자신한테 했던 야 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학교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살아본 내가 이제 조언을 주는 거야. 야 이거는 이게 맞는데 너는 어떠니? 그래? 근데 이게 맞는데 너는 어떠니? 그러면은 고집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도 원려고 했던 애들이 있는데 자기는 논술이 어렵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논술 학교 간 애들은 다행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내가 됐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난 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판단이 좀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너희 재수를 위해서 지금 논술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가세요, 한 번에. 응? 한 번에 갑시다. 자, 갈게요. 봅시다. 자, 요건 이제 넘어갑니다. 이쪽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뭔 효소를 좀 나가야 돼요. 방과후 신청한다고? 방과후 뭐뭐 있어? 그것은 열심히 해주셔? 해주셔? 그럼 정말 다행인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방과후 선생님 열심히 해준 사람은 딱 하나. 대1고의 지구과학 선생님. 그리고 한 명도 없었어. 학교 선생님들 반성해야죠. 똑똑한 머리인데 열심히 안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열에 한두 분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나도 겪어봐서 알아요. 부럽기도 하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근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계셔. 근데 그거는 따로 얘기고 학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분들 꽤 많아서. 자, 넘어갑니다. 이쪽은 얘들아, 이쪽은 우리 넘어갑니다. 세포소기관 했는데 여기도 넘어갑니다. 나중에 너희가 내신 때 아마 이 부분이 얘들아, 내신 때 이 부분이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때 가서 따라합니다. 이건 내신 때 따라하는 거예요. 현미경 넘어갑니다. 자, 요거부터 갑니다. 우리가 이걸 관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봐보세요. 현미경은 논술에 안 나오는데 세포 분해법부터 나옵니다.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세포를 갈아버려요. 글라인더로 갈아버리면 세포 수억 개가 깨지겠죠, 그죠? 깨지고, 그럼 그거를 뭐다 이렇게 보입니까? 막 돌고 있는 거 보여요? 잘 봐라. 마술을 보여주겠다. 이게 알아? 이거 알아? 작게 하는 거 알아? 알구나. 알구나. 이게 작아진다고. 너가 그거 아니야? 뭔지 모르구나. 잘 봐. 이게 작아진다고. 이게 안 몰라? 작아지잖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그거 똑같아. 그래. 요거 똑같아. 그래. 자, 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다고.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 막 샥샥 돌아가고 있지. 그럼 어떻게 돼? 밀도가 큰 것, 즉 무거운 거, 우리가 무겁다 하자. 그냥 똑같이. 자, 밀도가 큰 것이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이런 식으로. 얘는 동물 세포니까 이렇고 엽록체가 있겠죠, 그죠? 자, 동물 세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핵,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이 시험에는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핵에는 뭐가 여기 첫 번째 걸러진 여기 뭐가 많을까? 핵이니까 핵산이 많겠지. 그래서 DNA가 많겠지. 그죠? 여기다가 DNA 적어놔. DNA. 자, 어떤 식으로 이게 실험이 진행되냐면 우린 실험 도구가 많잖아. 그치? 머릿속에 다 있어. 자, 처음에는 어떻게 원심 분리시키는데 한 1초에 한 10번 돌린다 해보자. 그러면 얘가 10번 돌리고 하면은 밑에가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밑에가 하얗고 위에는 거의 투명합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 이렇게 따라요, 옆에다가.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굳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 빨리 돌으니까 굳어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조금만 실험용 숟가락이 있습니다. 스푼이 이걸 퍼서 그걸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층 용액을 다시 여기다가 담아요.
다시 담아서 아까는 1초에 10번이었다면 이번엔 뭐다? 1초에 30번 돌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밑에 뭐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그걸 부어서 밑에 건 또 쓰고 또 부어서 이번엔 뭐다? 1초에 한 80번 돌리게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온심 물리기예요. 대학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뭐냐? 핵 이렇게. 여기 나중에 이거 내신할 때는 4월 이제 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되면 벌써 3월 모의고사 보고 막 멘탈 다 나가 있고 할 때 이제 내신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그때 지금 해놓은 게 이제 생각이 날 거야. 한 3분의 1은 내신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도 꽤 있고. 그때 어설프게 내신 가져가지 말자. 어설프게, 그지?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해소할 때 얘들아 핵이니까 뭐야? DNA지. 그럼 이건 뭘까? 미토콘드리아는 뭘까? O2 소비량. 미토콘드리아는 뭐였어? 이게 반대였잖아, 그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O2를 소비해서 ATP를 만들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라고? O2 소비. O2 소비 정원. O2 소비. 그럼 만약에 얘들아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는 뭘까? CO2 소비겠지. 반대니까. 알아놔야 돼. 됐고 뭐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자기방사법인데, 자 이거는 사실 지금은 시험을 안 보는데 고려대 논술에서 많이 좋아했던 형식입니다. 아예 실험적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실험 원리가 요즘 나오는 학교가 뭐냐면 서울여대에서 좀 나옵니다. 나머지 학교는 사실 실험만 보면 잘 안 나와요. 모르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교수님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는데 봐봐. 방사성 동위원소래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다? 추적하는 거야. 방사성 동위원소 표준은 뭐라고요? 추적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노벨상을 탔는데 아까 뭐였어? 소포체, 골지체, 리소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얘들아. 그죠? 이게 순서입니다. 거기 있던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지 그 순서를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법을 알았습니다. 자, 리보솜에서 뭘 합성합니까? 보세요. 이건 적지 마세요. 우리가 막구조가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리보소 다나바세. 리소점하고 리를 작게 조사버리겠어라는 이 리소점하고 리보솜은 전혀 다른 놈입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놈이죠. 그죠? 막구조가 아니면서 밖에 이렇게 있다 있지. 이렇게 점같이 있어. 근데 얘가 막 여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소포체가 뭐가 되는 거야? 까칠까칠한 면의 소포체가 된 겁니다. 거치면 소포체가 되는 거예요. 거치면에. 그러면 여기 있는 단백질,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하니까 그게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자 머리카락 뭘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다. 그럼 뭐다? 여기서 머리카락에 기본이 되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이렇게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해 막 집어넣어. 완벽한 머리카락이 아니지 아직은. 그럼 여기서 뽑아서 여기서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단백질이 일로 이동하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 방사성 동위원소법을 아는 거야. 왜? 얘가 방사능을 내거든. 그러니까 방사성이라는 건 뭐다? 뭔가 방출하는 뜻이야. 그럼 뭐야? 고에너지가 저에너지 되면서 얘들아 동위원소라는 건 뭐니?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다른 게 동위원소잖아. 근데 그 중성자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빛이 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이 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다 꺼놓고 빛나면 어떻게 돼? 그거 따라가면 우리가 추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추적인데 알아놓으면 좋다. S 얘들아 S는 무조건 단백질이다. 얘들아. 단백질 추적이다. 황이잖아. 단백질 추적 알아놔. 단백질 추적이다. 단백질 추적 적어놔. 왜 그래 얘들아 기억나? 탄수화물은 CHO고 지방도 CHO죠. 근데 단백질은 촌스러웠어. 촌스러웠잖아. 중요하다. 단백질 뭐라고? 촌스러웠다고. 그래서 S만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이야.
그러면 DNA를 추적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런 창피하게 CHOMP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P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맞지. P에다가. 그지? P. N으로 하면 뭐야? 단백질도 되고 뭐도 돼버려. DNA도 된다. 그지? 그러니까 P는 창피한 핵산이니까 얘는 핵산 추적이지. 핵산. DNA가 어디로 간가 본다 할 때는 P에다가 단백질 동위원소를 표지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중에 보면은 동위원소 그죠? 화학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켈빈으로나 TCA 사이클을 이걸로 추적을 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그렇죠? 여기죠. 이런 거 그지? 탄소로 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니까 당연히 탄소 할 수 있겠죠? S로 해서 됐고 넘어갑니다. 내용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온핵 진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한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 됐고 기능은 나중에 이제 좀 들어갈 때 하고 우리 좀 빨리 가. 오늘은 효소가 메인입니다. 효소가 물질 이동하고 좀 빨리 갈게요. 그동안에 이제 이거 쌓여서 잡읍시다. 세포막은 얘들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선택적 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막 단백질을 모아한다. 얘네들이 좀 더 큰 게 움직이죠. 그리고 극성이 움직입니다. 얘들아, O2하고 CO2는 어떻게 움직여?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지. 어떻게 이동한다? 요 사이로 쭉쭉 이동해 이렇게.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그래도 오해하면 안 된다, 얘들아. CO2, O2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큰 놈들 어디로 이동해? 요 문으로 이동해 이렇게. 작은 놈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작은 놈들. 큰 놈들이 이렇게 움직여. 그리고 뭐다? 지질이잖아, 그지? 지질하고 친한 애들만 여기를 통과시킨단 말이야. 아니면 큰 걸 통과시키든지. 그러면 지질은 뭐야? 기름이니까 극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극성 있는 얘들은 여기를 조금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따라서 CO2, O2는 어때? 화학 기억나? 무극성 분자야. CO2, O2는 A 타입, A2 타입, A2 타입 기억납니까? A2 타입이 O2고요. CO2가 A2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로 가도 얘네들이 친하니까 너 통과해줘요. 통과. 선생님, 보니까 얘는 친수성이니까 물은 극성이니까 여기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확산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얼마나 무섭냐면 확산이. 아침에 일어났어. 급한데 화장실에 너 똥 싸. 분명히 한 풍기는 돌아가는데 똥 냄새가 여기까지 와. 확산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풍기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확산은요 그걸 초월해요. 확 여기를 확 이렇게 와서 한번 퉁 튕기는데 요 놈하고 친한 놈은 싹 지나가는데 안 친하면 어떻게 된다? 막아버려요. 요 놈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과 친한 애들은 통과가 돼요. 그게 CO2, O2라고. 근데 극성인 얘들 Na+, K+ 다 극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통로. 나트륨, 칼륨,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얘들아, 그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했을 때 나트륨 통로 열려서 K+ 통로 열려서 이거 할 때 이게 그거라고. 그 통로가 이거라고요. 펌프는 또 다른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트륨 밖으로 내주고 K+ 안으로 이런 식으로 펌프 ATP를 하지만 통상 이렇게 써서 그냥 퉁치기도 하죠. 모양을. 왜 그럴까? Na+, K+는 극성이니까. 극성은 뭐다? 이놈이 무극성이니까 극성은 따로 통로를 이용해서 극성 통과하세요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 또 큰 애들은 통과 못하니까 따로 문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오케이? 알아놓으세요. 됐고 됐습니다.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그치? 물질 운반, 그죠? Na+, K+ 이렇게 한다는 거지.
됐고 이런 거 안 나와. 논술은 여기 안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이거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겸사겸사이죠. 논술도 논술이지만 투 내용을 약간 조금 들어가면서 가자는 거지. 자, 우리가 잘 보세요. 화학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슝 이렇게 하는 단순한 확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 기체가 그렇죠. 생물원에서는 이런 단순 확산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확산. 기체 교환 확산. ATP 소비하지 않는다. 그게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간에 ATP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촉진 확산들은 뭐다? 이렇게 통로를 따로 해서 훨씬 빨리 이동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얘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농도일 때 훨씬 빨리 촉진 확산이 물질 이동도 훨씬 빠른 거예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CO2는 O2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애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런 거 그죠? 또는 포도당 이동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이건 뭐야? ATP 소비하지 않습니다. 적어놓으세요. ATP 소비 없다고. 저는 ATP 소비가 없어. 자, 이거는 기체 교환이죠. 우리가 여기는 뭐다? 기체 교환이고 또는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일단 기체 교환이 중요하고 얘는 뭐다? 나트륨, 칼륨 통로예요. 나트륨, 칼륨 통로입니다. 자, 그게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좀 큰 물질도 움직이는데 큰 물질은 지금 몰라도 갑시다. 이거는 괜찮으니까. 자, 삼투도 일종의 뭐다? 확산이라 했지. 선생님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뭐야? 이게 반투가 막이야. 반투가 막이고 오른쪽에 Na 플러스가 훨씬 많아. 훨씬 진해. 여기는 Na 플러스 작아. 그러면 물이 어디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인다. 물이 이쪽으로. 왜 이걸 확산이라는 표현을 썼어? 물만 보면 무리가 어디가 많아? 왼쪽이 많지. 그러니까 물이 확산되는 거야. 주체가 좀 다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이 고농도에 저농도로 가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얘가 고농도라는 표현을 쓰지. 흔히 말할 때 요놈이 고농도라는 표현을 쓰잖아. 흔히 말할 때. Na 플러스 농도가 높으니까. 하지만 용매인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가 고농도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답은 아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물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따져보면 여기에 설탕이나 소금이 여기가 고농도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그지. 그래서 용매의 확산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삼투라는 표현을 써. 용매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지. 물이 여가 훨씬 많다는 거야. 싱겁다 이코를 물이 많다. 농도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이렇게. 확산도 뭐라고? 아니 삼투도 뭐라고? ATP를 소비하지 않는다. 오케이? 알아나?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하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우리 좀 원에서 통합값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메인이 아니니까 일단은 좀 큰 것만 잡읍시다. 오늘 효소를 좀 가야 돼. 됐어. 이렇게 됐고 자 보자.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같이 갈게요. 효소는 정말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100% 나온다고 봐야 돼. 어느 대학에 무조건 나옵니다. 한 군데는. 자, 일단은 효소는 어디서 나왔어? 촌스러운 단백질에서 허허허에서 나왔어요. 그죠? 거기서 효소가 1배로 나왔어요. 효소. 단백질의 기능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예요? 효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효소의 구조부터 갈 겁니다. 보세요. 효소의 구성을 보면요. 효소는 어떻게 되냐 얘들아? 전효소는 주요소와 보조인자인데요. 선생님 보세요. 주요소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우리가 효소는 단백질이라 했을 때는 이 주요소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효소 말할 때. 근데 사실은 이 보조인자가 같이 뭐한다? 이 효소의 완벽한 모양을 합니다. 자,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전에 봐보세요. 여기서. 자, 봅시다. 우리가 효소란 얘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는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나 효소야. 그런데 효소 같이 만나서 뭔가 일을 벌인 놈을 그 물질을 기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만 맞는 놈만 뭐야? 결합을 하게 돼. 이게 기질이야. 기질. 자, 입속에 있는 효소가 뭡니까?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그죠? 뭐라고? 아밀레이스라면 아밀레이스는 뭘 가지고? 침성의 아밀레이스는 뭐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내 입에다 집어넣으면 뭐만 소화가 된다? 녹말만 소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녹말인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다? 이게 단백질일 수도 있고 이게 지질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인데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못 낍니다. 그러면 위에 들어간 뭐예요? 펩신이잖아요. 펩신은 어떤 식으로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낄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겠죠. 펩신은. 그렇죠? 그다음에 라이페이스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다? 특정한 기질과 특정한 효소만을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무슨 특징이 있다? 특정한 기질형만 발행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효소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는 계속 단백질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 효소는 뭐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보조인자입니다. 이 보조인자의 대표적인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분이에요. 그러니까 철분이 아니라 그 금속 이온입니다. 금속 이온. 그리고 뭐다? 우리가 이거 먹으면 좀 이렇게 에너지가 나고 좋죠. 뭘까?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이 봐봐 얘들아 이거 다른 효소로 할게 다른 효소로 할게 다른 효소로 할게 뭐다? 효소가 뭐야? 내 몸에 물질이잖아, 그지? 얘가 있어야지 내가 잘 돌아갈 거 아니냐.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다? 내 몸에 만드는 모든 물질을 누가 다 만들어? 효소가 만들어요. 효소가 다 만들면 DNA도 효소가 만들고요. 이거 다 효소가 만들어. 그러니까 효소가 작동 안 되면 죽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데 그 효소는 뭐 한다고?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특정한 모양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모양 한번 봐볼까? 좀 다른 요소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른 요소를 이런 식으로 다른 요소를 만들어 볼게요. 기질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이거는 안 맞으니까 얘는 뭐야?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야.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비타민이 이 효소의 완벽한 모습을 창출해 준다는 거지. 이게 보조인자의 역할을 한 거지. 완벽한 그 마지막 열쇠. 그 인피니티 이거 할 때 요 마지막 한 것처럼 얘가 없으면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야? 이 효소는 기능을 안 해. 그럼 우리가 뭐야?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이온, 그지? Na 플러스와 마그네슘, 제트인 이런 거 들어봐서 아연 같은 거 먹어야지 뭐야? 얘가 신경이 잘 분할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 아연을 먹어줘. 막 이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보조인자예요. 효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비타민을 먹으면 막 에너지가 나는 이유도 효소가 어느 부분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어떻게 나눈다고? 우리가 전효소를 그냥 효소로 생각하면 단백질 부분과 비단백질 부분으로 나눠요. 근데 소화효소는 단백질, 이 비단백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 소화효소는 전부 다 뭐다? 단백질로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내 몸에 있는 모든 효소들은 이 보조인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인피니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기질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다음 생산품을 만드는 거죠. 뭔가 합성하든지 분해하든지 이러한 이온 형태도 있고 비타민 같은 유기물 형태도 있더라. 이렇게. 이런 걸 나중에 보고 대충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효근이 나 넘어가고요. 이 효소를 방해하는 놈이 있어,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봐봐. 저해제라는 놈이 있는데 저해제까지는 오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들아. 자, 효소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잘 보세요. 자, 저해제가 뭐야, 저해제. 저해제는 좀 많이 가지고 놀 게 많습니다, 저해제는. 효소를 방해한다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걸로 우리가 뭘 할 거야? 항생제를 만들 거거든. 그리고 세균이 어떻게 적응과 진화하는지를 할 거거든. 이걸 이용해서. 세균이 항생제를 어떻게 이기고 그러면 세균이 뭐가 돼? 세균이 영어로 뭐였어? 박테리아이지. 항생제를 이기는 박테리아가 뭐야? 슈퍼박테리아입니다. 그걸 어떻게 얘가 이겼는지 한번 봐봅시다. 쌤 봐봐요. 자, 얘들아 봐봐. 자, 쌤 봐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효소야. 이게 효소란 말이야. 이게 효소야. 아밀레이스를 합시다. 그런데 봐봐요. 이게 뭔데? 이게 녹말이라 합시다. 녹말이에요. 그 얘는 뭐야? 얘를 인식해서 엿당으로 막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거 인식해서 찍어고 다음 거 해서 바꿔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녹말 말고 얘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놈을 해서 얘를 여기다가 주면은 A하고 B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서로가 경쟁해서 여기 붙이려고 하겠지. 그제? 그게 뭐라? 바로 경쟁적 저해제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효소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이건 자주 쓰인다. 언제 자주 쓰이냐면, 얘들아. 너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거의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있을 거야. 그때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해서 우리가 뭘 먹었어요? 타미플루라고 알아? 들어봤어? 그치? 그 타미플루가 바로 뭐냐면 이 저해제 역할을 해주는 놈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봐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을 했어. 그럼 바이러스가 와서 어디로 들어가 버려, 얘들아?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뭐야? 콜럼, 복제가 일어나. 그 안에서 막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 내 몸에서 아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뭐 한다? 얘를 나가게 도와준 놈이 있어. 밖으로 나갈 때. 그거 누가 해? 효소가 해. 딱 끊겨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이렇게 나갈 때 여기 혹처럼 나가는데 나갈 때 여기 뭐야? 툭 끌어줘야지 나갈 거 아니냐 밖으로. 그죠? 그게 효소가 해준다. 마무리 작업을. 근데 타미플루를 먹으면 타미플루가 효소가 이 부분을 인식해서 잘라줘서 밖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타미플루를 계속 자르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 요놈이 밖으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서 전염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타미플루는 빨리 먹을수록 좋은 거지. 왜? 내가 이미 전염이 다 돼버렸는데 밖에 전염을 시키러 나갈 필요도 없는 거야. 다 내 세포가 다. 그래서 타미플루는 빨리 먹어야 돼. 우리 연예인 뭐 애들 중에서도 독감 걸려서 죽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왜? 강민이가 버텼던 거지. 독감인데. 그러니까 늦게 먹으면 안 된다고. 빨리 먹을수록 타미플루 빨리 먹어야 돼. 왜? 그래야지 처음 한두 개의 세포가 전염됐을 때 타미플루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세포 다 전염된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뭘 이용한 거라고? 경쟁적 저해제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나중에 세균이 항생제에 적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경쟁적 저해제도 하나고 또 뭐가 있냐면 봐봐. 저해제 중에서 이 새끼가 뭐라고? 경쟁적 저해제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효소가 A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B가 오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결합할 확률이 지금 1대1이니까 50%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반응의 결과물을 얘가 못 만들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사과가 플라스틱 사과하고 진짜 사과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과 하나를 집었을 때 진짜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진짜 사과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진짜 사과를 투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반응 속도가 진짜 사과가 적으면 이 저해제를 경쟁력 저해제 때문에 속도가 낮아지잖아. 그죠? 근데 진짜 이 기질이 농도가 뭔데? 이게 바로 진짜 사과인 거야. 진짜 요 놈을 계속해서 넣어버리니까는 아주 진해지니까는 뭐다? 이거를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어. 얘는 어떻게 해버린다고? 효소 자체를 어떻게 한다? 기능을 아예 못 시키게 해버린 거지. 어떻게 한다? 효소를 얘들아, 이 효소를 원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다 응침을 놔버려. 그럼 어떻게 돼? 모양이 와 이상하게 모양이 바뀐다 이거지. 그럼 뭐다? 아무리 얘가 오더라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농도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얘는 뭐야? 박살난 상태니까 얘는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질의 농도로 극복이 안 된 케이스. 극복이 안 됩니다. 농도가 올라가서 반응 속도가 없었을 땐 되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경쟁적이 아니라 비경쟁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야. 자, 어떻게 돼? 보니까 이놈이 와서 모양을 희한하게 바꿔줘 버린 거야. 원래 이렇게 생긴다는데 슥슥 구조를 바뀌어버리니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걸 설명 한번 해줄게. 봐봐. 효소는 일꾼이라 생각하면 일꾼. 자, 아주머니들 10명이 계시네. 자, 중요하다. 아주머니들 10명이 계셔. 그럼 뭐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다? 진짜 사과를 집어서 뒤로 넘기는 역할을 해줘. 자, 중요하다. 잘 나온다. 봐봐. 그러면 자, 이거 저해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돼? 사과 하나 놓으면 하나를 바로 뒤로 빼겠지. 사과 2개 넣으면 왜냐면 아주머니들 10분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뭐 한다? 3개, 4개, 5개, 6개, 7개, 9개, 8개, 10개 놓으니까 점점점 그지? 한 개 놔도 여기는 10분이 계시니까 한 개 놔도 한 개 번, 2개 놔도 2, 3개 놔도 3개, 4개 놔도 4개, 5, 6, 7, 8, 9, 10개까지는 계속 10개 되는데 11개 놔도 10개밖에 못하죠. 그럼 11개 놓더라도 12개 놓더라도 전혀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 사과를 거기다가 뒀다 합시다. 그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어이! 아이 플라스틱이야. 못하잖아 이거는. 5개인데 하나가 플라스틱인 거야. 그럼 4개밖에 못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 아주머니 아프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주머니 몇 분밖에 없어? 5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사과를 10개를 넣다 한들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극복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해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얘들아. 자, 사실 효소가 메인이라서 보통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많이 나간 겁니다, 얘들아. 잘 봐요. 한두 개 빼먹었어. 중간에 현미경도 일단 빼먹고 메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효소의 메인 기능을 설명할 겁니다. 잘 보세요.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효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효소는 뭘 하냐면 효소의 기능은 뭐다? 이 에너지 장벽. 이 에너지 장벽을 뭐라 우리는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인데요. 해 봐보세요. 이 종이가 타려면 반환점 온도 약 400도가 돼야지 스스로가 타게 돼 있어요. 이렇게 400도가 돼야지 스스로가 이렇게 발화를 하게 돼 있다고. 400도 이상이 돼야지. 그럼 390도가 되도록 얘는 안 타. 99가 돼도 안 타. 400도가 딱 되는 순간 타기 시작해서 스스로가 타기 시작한다고. 잘 봐. 얘들아, 화학에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이걸 산화 또는 연소라는 표현을 쓴다. 화학에서는 O2하고 저렇게 만나는 거를. 연소들은 몇 도가 필요한다고? 약 400도가 필요해.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저일이 벌어지잖아. 우리 몸 몇 도야? 36.5도지. 그걸 누가 해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효소가 해준다. 효소가 어떻게 한다? 이게 400도인데 36.5도가 되더라도 효소가 없었을 때는, 있었을 때는 해서 스스로가 그 온도만 되더라도 뭐 한다? 이렇게 산화가 되게, 연소가 되게 도와준다 이거지. 그게 효소의 기능입니다. 효소는 뭐 한다? 이 활성화 에너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다? 빨라지게 하는 효소라 이거지. 그게 바로 뭐다? 정반응을 하는 정반응 효소고,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거야. 느리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부촉매예요. 정촉매는 빨라지게 하는 거고요. 부촉매는 안일불자를 통해서 느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올려준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낮추는 걸 하니까. 자, 갑니다. 효소의 기능은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높여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게 효소의 기능이고, 효소와 기질이 서로 반응한 이 상태는 뭐다? 효소 기질 컴플렉스, 복합질입니다. 컴플렉스라는 건 큰 걸 말하죠. 효소 기질 복합질 형성해서 결국 뭐다? 얘가 어떠한 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생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생성물이 분해된 결과의 생성물일 수도 있고, 아까 엿당처럼 녹말을 부리면 엿당이 되지 않습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 되는 건 뭡니까? 동화죠. 합성된 동화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화와 동화가 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효소는 뭐다? 재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효소는 촉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효소는 특정한 기질함을 발행한다. 이걸 뭐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입니다. 나중에 이건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됐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리고 효소는 뭐다? 환경에 민감해요.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pH 민감해요.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너희가 어떠한 효소, 우리 몸에 지금 소화하는 게 소화 효소가 제일 만만하니까 완벽한 소화제를 만드는 그런 놈이 뭘까 이제 나중에 실험에서 많이 할 겁니다.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 있죠. 환경에 민감하고. 자, 다 와서 기다려보세요. pH 특정한 온도에만 얘가 우리 대충 36.5도, 단백질 36.5도에서 가장 완벽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pH. 아밀레이스는, 그리고 펩신은 pH 2니까, 그 다음에 트리치는 12장이니까 약간 pH가 염기성에 가까웁니다. 이건 나중에 했고 했습니다. 저 이제 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